네,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단은 전국 모든 상인이 전국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하는 체제입니다. 거의 무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배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 시스템 때문에 쿠팡이 전국 웬만한 지역은 다 새벽 배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생기면서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쿠팡에서 찾으면 더 싼 경우가 무척 많아요. 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쿠팡 때문에 이마트며 롯데마트도 다 쓰러졌죠. 옥션 11번가 G마켓 다 쓰러집니다. 이런 판에 중소상공인들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재래시장도 6시면 좌판을 걷습니다. 끔찍하죠. 제가 사는 안양 중앙시장인데요. 안양의 중앙시장인데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의 지인 사장님이 IMF 때보다 매출이 더 안 나온다고 해요. 전기공사 해주는 사장님은 일거리가 없어서 다른 데 일도 봐야 한대요. 코로나 전에는 시장 일만 봐도 바빴는데 이제 일이 없다는 거죠. 7시 넘으면 사람이 끊어져요. 진짜 가보면 중앙시장은 6시 반이면 이미 문 닫는 점포가 생깁니다. 코로나 전에는 11시까지 열었거든요. 근데 있으면 뭐해요? 사람이 없는데 전기세만 나가지. 그래서 문 다 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온라인이 너무나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이며 마켓컬리며 밤 11시 59분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문 앞에 갖다 주고, 아침 10시 주문하면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오후면 이미 물건이 배달되는데 뭐 하려고 재래시장을 가냔 말이에요. 더 싸고 더 편리한데요. 까놓고 얘기하면 재래시장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업이든 장사든 가장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늘에 비가 오기를 바라는 천수답 농사 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장사하는 게 정부와 시대의 대장간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집신 팔아서 밥 벌어 먹겠다 그러는 거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판에 천수답 농사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국내에서 장사하는 거는 시대 흐름에 아예 맞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이 시대에 편의점하고 커피 전문점 운영하고 학원 운영하고 식당 운영하고 세탁소 여는데 진짜 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기가 막히게 가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좀 문제긴 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도 성공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한 꿈을 꾸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지만 확률이 낮아도 아주 낮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벌려놓고 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리석기까지 한 일입니다. 안타깝죠.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터넷은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전라도 고흥 사람이 경상도 안동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파주 동탄 사람이 충주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클릭 한 번이면 다른 인터넷 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통까지 좋아졌고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가게나 먼 가게나 배송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전국을 지배할 수 있는 초고대 공룡기업만 살아남고 그들이 독식합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독과점은 필연인데 인터넷은 그걸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포탈은 네이버와 구글만 남았죠. 전자상거래는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남았습니다. 음악은 멜론과 유튜브 뮤직만 남았고요. 배달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만 남았습니다. 요기요가 있지만 안 될 거예요. 구인구직은 잡코리아와 사람이만 남았는데 경쟁이 안 되죠. 잡사람이는 부동산은 직방과 다방, 부동산 114 등이 있지만 금방 하나로 통합됩니다. 모든 시스템이 극도로 독점 구조로 됩니다. 인터넷과 교통혁명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티쿤이 있는 충무로는 한국 인쇄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이곳에 수많은 인쇄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원 에드피아가 절대 강자가 됐고 4억의 업체가 후발주자입니다. 성원 에드피아가 절대 강자가 되면서 성원 에드피아는 한 해에 순이익만 100억 원 가까이가 나고 충무로 일대에 건물만 나오면 사들여 호텔도 짓고 식당도 만들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경주 쪽 간포에 간 적이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펜션이 즐비하고 제과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걱정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작은 데가 잘 되니까 더 큰 데가 들어오고 또 더 큰 게 들어와서 8, 90%는 폐업 수준입니다. 이게 현대라는 거죠. 속초의 바다정원 가본 적 있으시죠? 정말 크잖아요. 시원하고 넓습니다. 근데 속초 가는 사람들은 다 여기 가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카페나 제과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데, 더 큰데. 이게 왜 되냐? 다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들어가는데 꽤 꼬불꼬불 했었어요. 길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있으니까 다 끌고 오는 거고 또 뭐 주차장이 워낙 넓으니까 주차 걱정도 하지도 않잖아요.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대자본이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사업하는 거 정말 웃긴다고 생각해요. 국내 장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해외 직판 하라는 거예요. 해외 직판은 아직도 큰 회사조차도 제대로 진출을 못해요. 자,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멜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잡코리아, 사람인, 직방, 다방 모두 일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여러 나라에 진출했다가 지금 대만만 하나 간신히 남겨둔 것 같고요. 네이버는 라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10여 개 나라로 나갔다가 일본만 하나 달랑 남겨뒀는데 일본도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어요. 자, 한국 대기업 중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에 진출한 회사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터넷 세계에서 인터넷 시대에 국경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국경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이거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외 직판을 20년 가까이인 저조차도 갈수록 인터넷 국경이 높아진다는 거를 최근에 들어와서 훨씬 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은 대기업이 오히려 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회사는 몸이 가볍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쉬운데 큰 기업은 해외 진출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내는 경쟁이 치열해서 소기업이 살아남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해외는 대기업이 오히려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니까 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티쿠는 일본의 직판에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부터 일본의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같은 걸 팔았고요. 팔아서 뭐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탔죠. 그래서 티쿤이 국내에서 팔려고 했다면 진작에 망했습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일본에 팔았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성원도 앞에 말했었던 성원도 일본에 진출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티쿠는 일본의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을 팔아서 기반을 만들었고 또 지금도 공기간판 운영하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도 운영합니다. 잘 팔고 있어요. 모두 안정된 구조를 흑자 구조입니다. 실사출력물점 에드플래그도 티쿤이 운영하던 거예요. 중국에서 일본에 판 거죠. 이런 거 큰 기업들은 오히려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티쿤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으면 이미 끝났겠죠. 보다시피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 직판하고 있는 회사들 운영 잘하고 있어요. 이 많은 회사들 중에서도 국내 사업은 사실상 접어버린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해외니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국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업이 훨씬 더 쉽고 돈 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 직판은 일단 성공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자본들이 들어오기가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또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으로 해외 직판을 하면 확장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오프라인 시대에는 확장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구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대에는 확장하려면 대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은 지역 간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공하면 아주 크게 성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한번 뿌리 내리면 견고합니다. 어려운 만큼 성공하면 대가가 확실하다는 게 온라인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자료도 티쿤글로벌닷컴에 들어가면은 다 나옵니다. 티쿤글로벌닷컴에 들어가면 텍스트가 다 있어요. 꼭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고 또 너무 늦게 참여하지 마세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우물안 개구리 되는 거예요.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입니다. 그냥 물이 서서히 더워지는데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삼켜 죽는 꼴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는 요행수를 바라는 겁니다. 해외 직판은 뚜렷한 절차와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